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직 체벌이란 게 만연했던 시대인데다 저희 학교가 유독 지각에 대한 체벌이 빡세기로 근방에서 유명한 학교였는데, 그날은 늦잠을 시게 자서 정말 부랴부랴 서둘러서 준비하고 간신히 택시 잡고 아슬아슬하게 지각을 면하며 반에 들어갔어요. 지각 안에서 기분이 좋아 반갑게 친구들과 인사하며 폰을 핸드폰 보관함에 넣으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아, 놓고 내렸다. 하루 종일 혹시 못 찾으면 어쩌나 하면서 안절부절하다가 학교 끝나자마자 같이 하교하는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제 핸드폰으로 전화했더니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혹시 현재 어디쯤 계시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로 가겠다고 하니 택시기사가 위치를 알려주다 말고 이런 거 물건 주워주면 담례금 줘야 되는 거 알지? 이러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일정 담례할 생각은 있었는데 제시하는 금액이 5만원. 당시 택시 기본 요금이 2,000원 조금 넘는 수준인 걸 감안해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데 당당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화가 난 전 친구에게 양해를 구해 통화를 녹음했어요. 제가 아직 중학생이라 그런 큰 돈이 없다. 3만원이 최대다. 어떻게 안 되겠냐 하면서 불쌍한 척을 좀 하니 더 기고만장해져서는 그깟 푼돈 받느니 이 핸드폰 팔아버린다며 협박성 멘트를 치더라고요. 원하는 만큼 증거를 뽑아낸 전 녹음을 저장하고 딱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네, 협박 증거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통화 내용 들고 엄마랑 경찰서 갈게요. 수고하세요. 택시기사 당황해서 어버버하다가 뭐라 하려는 거 안 듣고 끊어버리고 그대로 당시 대학생이던 친오빠 대동해서 경찰서로 가서 진짜 고소 진행해버렸어요. 접수 결과는 당연히 제 압도적 승리로 핸드폰 무사히 돌려받고 고소 취하 합의금으로 20만원 받아내고, 제가 진술할 때 오빠가 택시회사에 전화 걸어서 컴플레인까지 걸어서 그 택시기사 회사에서 오지게 깨지는 것도 구경하며 일은 마무리되었답니다. 어릴 적에 있던 일인데 어린애들은 원래 살짝 통통한 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장난이랍시고 툭하면 저한테 돼지라며 놀리곤 하셨어요. 어느 날 시골집에서 벌을 키워서 벌이 날아다니면 조심조심 움직였는데 어이구, 저렇게 뚱뚱해서야 벌이 쏘려고 달려들면 굼떠서 도망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아빠랑 고모부랑 제 흉을 보더라고요. 앞에서는 무시했지만 어린 나이에 저는 제법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다가 몇 시간 후에 다들 소란스럽더라고요. 방에 있다가 소란스러워서 나갔는데 여왕벌이 이사를 하고 있었어요. 다들 패닉에 빠져서 도망치고 울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벌이 나는구나 하며 얌전히 있었어요. 그러자 도망치던 고모부가 돼지야, 빨리 도망쳐! 라며 말하는데 저는 특히나 원색 패션을 하고 있었으니 어른들은 걱정이 됐나봐요. 나중에 벌들의 이사가 끝나고 나서 애들이 소란스럽게 움직일 때 같이 있던 고모부, 아빠 다 같이 쏘였지만 저는 정말 단 한 군데도 쏘이지 않고 완전 멀쩡했어요. 그 모습에 어른들이 정말 어이없어 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날 저만 벌에 안 쏘였어요. 그 이후로는 돼지라는 둥, 살 빼라는 둥 이런 말도 다 들어갔죠. 그리고 저는 아빠에게 다가가 한번 웃어드렸답니다. 이야기하기에 앞서 제 성격을 이야기드리고 싶어요. 뭔가 성격도 둔한 편이지만 뭔가 일이 벌어져도 대놓고 덤벼들며 싸우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뭔가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평범하고 조용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런 제가 일진들의 먹잇감이 된 건지 매점에서 초코해몽을 골라 사는 중인데 전혀 엄마 초코해몽 이런 식으로 말하더니 지들끼리 키득거리며 기분 나쁘게 웃더라고요. 솔직히 이번 일만 있던 건 아니었어요. 진짜 저는 웬만하면 조용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 세상은 조용하면 멍청한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나서서 행동하면 돌아올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은 됐지만 이대로 넘어가면 쟤들은 또다시 그럴 것이라는 걸 알았기에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교무실로 찾아가서 평소 조용했던 이미지인 제가 나름 큰 소리를 내서 매점에서 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평상시 저랑 달라서 그런지 놀란 눈을 하시더니 그 애들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하셔서 작성하고 나왔어요. 나중엔 그 애들이 불렸고 순순히 불려가서 자백하고는 복도에서 무릎 꿇고 벌 받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다시 제게 그저 순순히 사과를 받고 용서할 건지 아니면 학폭위로 갈 건지 물어봐 주셨고, 전 일이 커지는 것도 싫었고 부모님이 모르시길 바랬기에 순순히 사과만 받고 끝내고 싶다고 말했어요. 남학생 무리들 모두에게 사과를 받고 전 바로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선생님은 벌점도 부여하셨던 모양이에요. 그 이후로는 사소하게 말을 심하게 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오늘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저란 사람이 그냥 참고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도 된 것 같지만 아무튼 제 인생에선 이 일이 제일 사이다였답니다.
저는 얼마 전 2년 넘게 다녔던 회사를 부상으로 인해 퇴사했습니다. 회사 다니는 2년 동안 대인관계의 갈등에 끊임없는 헛소문에 시달리며 정신과를 다니며 버텼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8시간, 점심시간 1시간이지만 실제로는 점심시간은 주지 않고 기본 10시간에서 11시간 근무, 하지만 급여는 8시간으로 책정해서 주더라고요. 그렇게 온갖 스트레스로 첫 직장을 홀가분히 퇴사했습니다. 퇴사하고 나머지 월급, 연차수당, 정산받는 날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같은 회사의 회계 및 출납을 담당해서 급여 내역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사람인 척했던 차장님이 굳이 제 급여를 수정시켰다는 것, 그것도 줘야 할 걸 귀찮아질까봐 빠꾸시켰다는 겁니다. 이 회사는 마지막까지 날 이용하고 호구로 보는구나. 돈을 떠나서 화가 났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신고하려고 맘먹으면 법으로 걸릴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빨은 설득을 해서 아무도 신고한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지금 배신감에 가득 찬 할 일 없는 백수였어요. 바로 노동청에 들어가서 근로기준법을 찾으면서 정확히 위반이 맞는지, 신고가 가능한지 상담도 하고 여기저기 찾아봤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가 없어서 찾는데 애먹었지만 결론은 신고 가능한 사항이었죠.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직접 회사로 전화해서 살짝 떠보니 끝까지 법이 그렇다는 말뿐. 제가 어리고 뭘 몰라서 대충 둘러대면 될 줄 알았나 봅니다. 전 노동청에 회사를 신고하고 일주일 뒤에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다 인정을 하고 지급하기로 했으며 회사는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멋대로 이 사단을 만든 차장님은 전무님한테 왕창 깨졌다고 남자친구한테 들었답니다. 지금껏 참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개 같았던 회사, 조금이라도 엿먹일 수 있어서 너무 통쾌합니다. 여러분도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받길 바랍니다. 연차 촉진 제도라 하면 내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사용 통보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다면 회사는 무조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답니다. 이제는 이쪽으로 빠삭하게 알게 되었어요. 제겐 3살 차이 나는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일 때 동생은 8살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큰 사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동생 반 여자애들 여럿이서 한 여자의 캐릭터 지우개와 연필을 제 동생에게 맡기고는 동생 몰래 그걸 가져가고 동생 보고 내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당연히 동생은 찾을 수가 없었고 여자애들은 그 지우개 하나를 내일까지 사오라고 했던 것이죠. 사실 이 지우개와 연필은 세트 판매로 하나만 살 수가 없어서 어린 동생의 얼마 없는 용돈으로 그 세트를 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동생이 진짜 가지고 오자 여자애들은 어제 장난으로 가져갔던 거라며 동생에게 말했고, 소심하고 어렸던 동생은 많이 속상해했습니다. 그것을 본 엄마는 담임선생님께 말했지만 딱히 조치를 취하진 못하더라고요. 저의 1학년 때를 보는 것 같아 사이다를 날리기 위해 제가 대신 준비를 했습니다. 제 동생을 괴롭히던 여자애들은 저와 같은 피아노를 다니고 시간도 조금씩은 겹쳐서 여자애 하나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웃으며 "안녕 은혜야. 나 너희 반 영섭이 누나야. 우리 영섭이가 반에서 여자애들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러며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싹 표정이 굳더라고요. 살짝 통쾌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네가 우리 영섭이랑 같은 반이라던데 잘 좀 부탁해. 아참, 혹시 너도 괴롭히는 건 아니지?" 이러니까 아무 말 없이 하던 거 하는 은혜. 당황한 기색이 폴폴 나는데 지금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그 애들은 제 동생에게 함부로 하질 못합니다. 또 저희 동생도 소심한 성격 버리고 저처럼 할 말 다 하는 성격으로 거듭나는 중입니다.